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26일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하방 압력에 내림폭이 커지고 있지만 땅값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달 평균 0.31% 상승하며 9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분양단지마다 수천 명의 수요자가 몰렸던 서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곳들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다 주택 경기가 하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주택거래 침체로 인해서요.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319건이었습니다. 일평균으로 본다면 52.8건에 그쳤는데요. 지금 이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신고 건수는 총 1,500건수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2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점, 지금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아까 그 전월세 신고제 얘기도 이제 또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 부동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 사실 뭐 월 그래도 한 10,000건 이상 거래됐던 지금 뭐 아파트 거래량도 한 1,500건이면 뭐 거의 한 15% 수준 정도 이제 되는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 그러면 그냥 아파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는 좀 깰 때다.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부동산 투자 그러면 아파트 하는 이 마음만 버린다면 또 많은 어떤 투자의 전략들, 많은 투자의 시장, 많은 투자의 환경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라는 공식 과감하게 깨버리고 더 나은 부동산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 중에 하나인 스마트시티 조성이 세계 각국의 또 주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도시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럼 대표님, 미래도시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뭐 예전에는 그 미래도시 그러면 코난이라고 법이 네. 좀 암울하지 않나요? 자, 그랬었죠. 근데 지금 미래도시는 네. 그 암울한 도시에서 오히려 좀 좋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제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도시가 변화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도시가 정말 미래 도시로 자리 잡을지 이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 결국 도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미래도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미래도시 중에서도 정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부동산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만 내가 살지 않으면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도시라는 말, 또 그 중심지라는 말, 수익형이라는 말, 이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봤더니 내가 집을 파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마이너스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팔면서요, 내가 거기에다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보태서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뭐 공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 재산세라든지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거래들이 일어나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자, 제가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유명한 책이죠. 우리 해민스님이 쓰셨던,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그냥 아파트 투자라는 것이 이제 뭐 거래량도 그렇고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본다라면 지금 뭐 아까 2050년 얘기 나왔지만 2045년 기준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를 본다라면 약 한 2.5명 정도가 평균 가구 건수, 한 가구가 약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때쯤 더 2025년부터 이미 2.3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때는 뭐 한 가구 그러면 한 명 또는 두 명, 더더구나 36.3% 정도, 그러니까 36% 이상이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지금은 2030 세대들이 이제 1인 가구라고 해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데 앞으로 2045년, 뭐 2035년 앞으로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늙는다. 그러니까 6070 이제 그 나 혼자 나홀로 세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모두 1인 가구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산업 구조 변화도 지금 급격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몰락을 했죠. 리버풀 같은 그런 영국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지금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집 한 채가 1파운드에 팔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의 리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 한 채가 1유로에 팔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더구나 우리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주거지 선호도 이러다 보니까 변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외곽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 중심권 쪽으로 계속 사람이 몰리는, 이제 번화한 쪽이 많은 주거지 선호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10년 후 미래도시 어디가 뜰 거냐? 바로 그렇죠. 컴팩트 시티. 좀 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이 있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일자리가 계속 모여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코시티, 말 그대로 생태도시, 그러니까 뭐 한강 가까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대규모 공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곡 같은 곳이 또 그런 곳이죠. 또 한 곳이 상암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또 한 곳이 용산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또 한 곳이 잠실 같은 이런 곳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규모 밀집이 되면서도 그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공원이라든지 생태들이 조성되는 바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에코시티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이 미래 도시에는 뜰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래 도시에 우리가 중심지 수익형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은 떠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쪽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한강 축 입지에 투자해라. 뭐 한강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큰 부가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팩트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대규모 4차 산업 밀집 지역에 투자라고 했고요. 앞으로 일자리는 4차 산업 쪽으로 계속 산업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하철, 교통, 호재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자리 호재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상업시설들, 대규모 복합몰들이 들어오는 뭐 최근에 뭐 이야기되고 있는 그렇죠. 그 뭐 하남 스타필드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복합몰들,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 뭐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겠죠. 자, 또 주거에 굉장히 적합한 지하철과 일자리와 상업과 주거가 모두 괜찮은 복합체에 투자했을 때 미래 부동산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미래를 또 전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요, 도시화가 이미 90% 넘어섰죠. 거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화는 진행이 될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료 세미나가 주에 2번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에서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뿐만이 아니죠. 주말에도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입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성공부동산 증문즉답 상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좀 만나보시죠. 네, 6421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주로 월세 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갭 투자보다 오피스텔 갭 투자가 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갭이라는 게 이 매매가 전세가를 뜻하니까 위에 또 월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이 오피스텔 갭 투자가 뜨고 있는 게 이거 이유가 뭡니까? 자, 일단 뭐 우리가 갭 투자 그러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보통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이젠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세가율이 뭐 거의 70% 80%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의 투자금만 있으면 가능했었던 시절이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 뭐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갭 투자를 해서 내가 그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내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 갭 투자는 뭐 사실상 그냥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소액을 가지고 좀 그래도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뭐 당장 1억, 2억 정도가 없는데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울 중심권에 있는 그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매매가의 10%에서 20% 정도만 두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 오피스텔 가격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아까 그 앵커 뭐 뉴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지금 99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8년, 9년 동안 계속 토지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책정되는 거는 말 그대로 원가법, 그러니까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 그다음에 뭐 적정 마진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지만, 오피스텔 갭 투자라는 사실상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형으로 내가 만들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미래에 어떤 그 다운사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언제든지 수익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파트 갭 투자보다 오피스텔 갭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89번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서울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은 지리도 잘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울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서울에 이제 투자를 할 계획만 갖고 계신데 이 지리도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니 뭐 지방 분들도 네. 요즘 뭐 서울 쪽에 관심 많으시니까 뭐 이런 또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유난히 높은 곳들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서울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방 안에서도 보면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역세권이면서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받치고 있는 것. 자,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기 때문에 서울 질이라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도 너무 그 좀 이렇게 외곽이나 낯선 쪽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곡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잠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강남 뭐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서울 지리를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유명한 이런 지역들 그 안에서도 좀 번화한 초역세권 쪽으로 투자하시면 초보 투자, 지방에서 올라가실 때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증문즉답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염창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으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인 만큼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염창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 착공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9호선의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이 염창역 인근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자, 강서구 염창동의 오피스텔 일단 뭐 스케치 좀 해보죠.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살펴주실까요? 9호선 황금마차 괜찮은데요? 괜찮았죠. 그렇죠. 뭐 황금 노선이라고 하니까 뭐 황금마차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뭐 강남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염창동에 거주한다. 아니 이게 뭐 가능한 일일까? 사실상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강남까지 급행이기 때문에 6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봐도 정말 뭐 20분 안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듯이 9호선이 이렇게 뭐 황금 라인, 황금 마차인 이유가요. 바로 이 급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서울 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급행이 있는 거다 보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말 급행이 서는 그 몇 안 되는 정거장들은 엄청난 정말 프리미엄 효과가 있겠죠. 바로 그곳이 염창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곡에서 2정거장이죠. 여의도에서 2정거장이죠. 영등포 당산역에서 1정거장이죠. 강남까지 6정거장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9호선 급행, 이것은 말할 게 없는데 바로 이 9호선 급행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면 또 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준공이 완료해 정말 따끈따끈한 정말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갓 구워진 빵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매물이 되게 바로 입주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매매가 이루어지는 즉시 지금 세입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 이런 쪽에 투자 이런 것들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강남까지 금방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에 살고 있는데 강남까지 갈 때 뭐 차 타고 안 갑니다. 그냥 지하철 급행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이런 장점 챙겨가시고 이렇게 좀 신축으로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오피스텔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서구 염창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추천할 만한 포인트와 함께 또 입지 좀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염창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이거든요. 지금 뭐 바로 그 도보 5분 거리인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지금 이게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바로 옆에 더더구나 옥상에 올라가면 한강이 보일 정도로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될 텐데요. 바로 마곡이 바로 옆에 있죠. 뭐 2정거장. 김포공항 쪽의 승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김포공항 승무원들이나 마곡 쪽의 석박사 연구원들도 쉽게 올 수 있겠고 당산역 뭐 영등포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3대도심이 되면서 여의도까지 뭐 두 정거장이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마곡이나 지금 여의도나 지금 이런 쪽에 이런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투베드룸이 잘 없거든요. 이런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대교 지금 이제 곧 놓이게 되죠. 그럼 상암까지도 뭐 바로 그냥 뭐 다리 건너서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목동 아래쪽에 35층 규모의 55,300세대로 거듭나니까 이수혜까지 볼 수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9호선 급행의 월드컵 대교에 이런 교통호재들도 너무나 많지만 사실 이 마곡과 김포공항의 힘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 아주 단단하게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핵심 투자 포인트만 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뭐 이런 컴팩트시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마곡이라든지 상암이라든지 지금 여의도라든지 지금 뭐 영등포 같은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지역에 그것도 9호선 급행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한강 축에 있다는 거 한강 바로 옆에 있다는 한강이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 상암, 여의도, 영등포 4차 산업 직주 근접이 되겠죠. 자, 석박사 연구원들, 승무원들, 고소득 임차인들이 즐비한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상되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염창동의 오피스텔 예상되는 가격도 챙겨주실까요? 자, 뭐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만약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뭐 여의도도 그렇고 그렇죠. 뭐 한 7, 8억, 8, 9억 뭐 10억이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것들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쪽에 외곽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밖에 조금만 더 나가도 지금 뭐 3억 5천까지 지금 투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9호선 급행 정말 5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6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지금 2억 3천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주변 지역들이 2억 4천, 2억 5천까지 되어 있는데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해놔도 2억 3천이라는 거죠. 자,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이것은 세입자가 다 맞춰졌을 때 그때 또 잔금을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더더구나 이미 다 지어진 매물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염창역 도보 5분 거리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강서구 염창동을 둘러봤습니다. 대표님은 곧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테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꼭 한번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사우직의 신재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생생한 부동산 정보와 투자 전략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과 알짜 정보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규제를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말 침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 이용 가치는 또 지역마다 굉장히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팀장님께서 지하철역과 또 집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여건, 그중에서도 이 역세권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자료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입지 여건, 그리고 교통 호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요소들입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만큼 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부터 교통까지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서 그만큼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하철역이 가장 많은 곳이 과연 집값도 높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에 가장 많은 지하철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강남에는요, 무려 33개의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6개의 노선이 거쳐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29개 역에 있는 송파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중심 지역들이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24개, 마포와 강서구는 22개, 또 서초, 성동, 영등포는 19개의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낮고 낙후된 지역인 금천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지하철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철길은 돈길이다, 이런 부동산 명언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33개의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값 평균이 무려 17억 1,890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철역에 15개 이상 자리하고 있는 마용성 지역이죠. 마포와 용산, 성동, 그리고 강남 3구인 송파, 서초까지 모두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또 이 강남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집값이 웃고 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 3구와 20-30분 내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쪽 분당이나 과천 지역은 타 경기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역세권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집값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직접 모이게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 강남과의 출퇴근 거리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과 서초를 다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지만 뭐 천당 위에 분당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강남까지의 거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과 좀 맞먹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9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중에서도 아주 업무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지나가면서 그 가치를 입증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강남 그리고 일대 잠실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9호선을 관통하는 지역의 집값의 평균은 이제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좀 살펴볼 때 항상 강조하고 있는 입지 여건과 교통 호재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근거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은 길을 따라 돈의 흐름도 따라가는 모양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좀 기본적인 요소를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가지의 거리, 그리고 환승 노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세권의 개발 여부, 이렇게 세 가지가 역세권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받고 또 상담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도대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진행이 되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자,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시거든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그리고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여러분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재현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지구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없으실 거예요. 자, 마곡의 힘, 그 장본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여기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일단은 간단한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개요와 건물 특징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 바로 상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가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이죠. 바로 입지 여건이 어떤가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입지적으로 가장 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 지금도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개발 호재,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곡인데요. 이 마곡역에서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 복합 빌딩에 위치해 있는데요. 2020년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총 9층 건물 중에서 2층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테라스까지 제공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건물의 내 외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마곡동에서도 사실 이 이름이 딴 역이죠. 마곡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아주 잘 나와 있는 상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마곡동 살펴드리고 있는데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또 입지는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나와 보시기를 권해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식물원이 3월 달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나들이 삼아서 오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미 마일스 복합산업단지라든지 강서 미라클 특구 그리고 서울 식물원까지 굉장히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요, 편리한 생활 환경과 숲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입지 여건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곡이 굉장히 좋은 것이요. 일단 교통 여건이 편리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9호선이라든지 5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3개의 트리플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좀 강남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개발 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주변에 보시면 대기업 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까지 아주 주변에 고소득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하게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곳이 바로 항아리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항아리 입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마곡지구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마곡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직접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진짜 가보시면요. 길이 뭐 쭉쭉 아주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셨지만 5호선, 9호선 막 지금 들어와 있죠. 교통 여건 좋을 뿐더러 여기에 마곡에 16만 5천 명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서 이 소비 수요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강서구 마곡동 상가 일단은 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마곡하면요, 말씀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입지 여건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가 많은 동네이기도 한데요. 일단 4차 산업의 허브입니다. 이런 마곡지구는 앞으로도 고소득 이런 직장인들이 무려 16만 명이나 이제 계속 머물게 되는 대표적인 넥타이 상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요, 대규모 업무지구 내에 위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곡지구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계획개발구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오피스랑 상가가 한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엘리베이터 상권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마곡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R&D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판교가 좀 자족 기능을 갖추면서 신도시의 롤모델이 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마곡은 그에 버금갑니다. 강서구에 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LG라든지 롯데, 코오로, 이랜드, CJ까지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아니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의 4차 산업 연구의 중심인 R&D 센터가 이곳으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은 이제 업무의 중심지로 꽉 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곡지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역에서도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고요.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마곡의 아파트 수요까지도 흡수가 가능한 아주 알짜 황금 입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한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예상 가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1층은 너무 비싸고요. 오히려 이 1층의 접근성을 갖고 있고 그 프리미엄을 누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인 2층이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상권이고 상가와 오피스가 같이 있는 엘리베이터 상권에다가 특별히 2층이지만 또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금액은 4억 2,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는 16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늘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지연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지연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자리를 옮겨와 봤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일단 개요와 건물 모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대문구의 가장 핵심 입지인 신촌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가 정말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신촌의 랜드마크가 될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17.75제곱미터에 총 15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고요. 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매매가는 2억 2,3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국내에 좀 굵직한 건설사가 짓기 때문에 대형 오피스텔로 200세대 이상의 아주 상당한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내부 역시 또 고급스럽고 아주 널찍하게 빠져있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욕실과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널찍하고요. 풀옵션은 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탁기라든가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에 붙박이장과 빌트인 수납까지 정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서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서 아주 안성맞춤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깔끔한 풀옵션의 원룸 그리고 신축, 신촌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살펴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곳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 쪽이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 장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적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입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입지죠. 2호선 신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촌하면 이미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 그리고 홍대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거리가 되겠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당산, 또 강북은 일지로 시청까지 주요 지역을 다 지나가는 아주 인기 노선입니다. 이렇게 지하철도 명문 라인인 2호선을 아주 신촌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 입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아주 백화점이 있고요. 신촌에서 홍대까지 있는 그런 황금 입지인데요. 좀 자세하게 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학가 인근 배우 수요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업무 노선을 통과하는 2호선을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주변 후광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공덕이라든지 마포 쪽, 그리고 서울역 시청 쪽, 그리고 홍대 쪽을 지나서 상암까지 업무 좀 중심지의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후광 효과에 그리고 직주 근접의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알짜 위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와 함께 아주 지도를 통해서 세세히 짚어봤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팀장님, 이번에는 핵심 투자 포인트 따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일단 이미 신촌 하면은 아주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도 신촌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인데요. 이미 지난 해에는 유명 연예인이 신촌에 빌딩을 사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분이 강남이 아니라 신촌의 한복판, 강북에 본 매물지 바로 옆에 있는 150억 상당의 그런 빌딩을 매입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곳이 얼마나 발전을 할지 그 입지와 가치가 좀 증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좀 보스턴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명문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촌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까지 이런 유명 대학이 포진해 있어서 신촌은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이 대학가 주변에 소형 오피스텔 그 인기가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많고 또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교통도 편리해서 주변에 인기가 많은데요. 임대 수익률 역시 서울 전체 평균인 4.7%보다 높은 5, 6%를 기록하고 있는 게 대학가의 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원래 살던 생활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주변의 오피스텔 수요는 이제 계속 생활하려는 이런 수요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흡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요, 이제 자신에게 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최고급 프리미엄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본 오피스텔이 바로 그런 것을 딱 갖췄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천동 오피스텔 예상되는 가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이라는 현재 시세에 맞춰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는 2억 1,0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1,3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또 요즘은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 예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시면 5,600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과 함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부동산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 올라온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나노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마곡지구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역시나 마곡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팀장님, 마곡지구의 수익형 부동산 이거 관심 좀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나요? 네, 오늘 일단 마곡에 있는 상가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가 바로 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마곡지구 하면요. 이미 기업의 토지 분양이 좀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이 일대의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1년 10월 달에 이제 첫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면적이 54만 제곱미터 중에서 한 99.5%가 공급을 마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 예정인 필지 한 개를 끝으로 이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산업시설 용지 분양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곡지구에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나 오피스, 이런 서울의 서부권 일대의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판단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오프라인 통해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에 2번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도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지금 아래 적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재현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전처럼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